환영합니다. 인포남이는 영광입니다. 600. 오늘은 이 기기를 설정을 통해 하드 리셋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리셋을 시작하기 전에 기기 백업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휴대폰에는 많은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으니 리셋을 하면서 이 정보를 일부라도 보존하고 싶으시다면 미리 백업해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부분에 관심이 없으시다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약 6분 정도 앞으로 넘기면 그때쯤 실제 리셋 과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기기를 백업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구글을 이용하는 것일 겁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구글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정 페이지에서 맨 아래로 내려가서 시스템 및 업데이트로 들어간 다음 백업 및 복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글 백업이 활성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글 계정을 클릭하면 지금 무엇이 백업되고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이 백업되고 있고 또 다른 기기 데이터도 구글 백업을 통해 저장되고 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 계정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저장 용량은 15GB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의 용량이 15GB를 초과하면 그 한도를 넘는 나머지 사진들은 백업되지 않습니다. 백업이 전혀 되지 않으니 백업 기능으로서는 꽤나 실망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다른 기기 데이터에는 연락처, 통화기록, 기기 설정, 앱 데이터, SMS, MMS, 메시지 등이 포함됩니다. 즉 구글이 기본적으로 수익화하고 판매하는 온갖 쓸데없는 정보들이죠. 이것들은 여러분의 개인정보이자 데이터로 상당히 사적인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이 다소 침해적이라고 생각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특정 섹션과 바로 여기 있는 다른 데이터 백업 부분은 거짓말입니다. 실제로는 여기 나열된 다른 데이터를 백업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완전히 전적으로 여러분을 오도하고 있는 셈이죠. 왜냐하면 백업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복사본이 생성되거나 아니면 디지털 복사본이 만들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이 기기에 있는 데이터 중 어떤 것이 백업되고 있는지 명확히 지정돼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들, 즉 전체 애플리케이션이 APK 파일 형태로 백업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안내받는 내용이지만 사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하는 일은 제가 설명할 수 있는 한 일종의 작은 메모를 만들어 두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메모는 나중에 기기를 복원하려고 할 때 확인해서 초기화 전에 이 기기에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있었는지 읽어옵니다. 여러분이 백업했다고 생각했던 그 데이터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시 다운로드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약 애플리케이션이 플레이 스토어 외부에서 설치된 것이라면 여기서 앱이라고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업되지 않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이 아니라 그냥 앱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앱이 외부에서 설치된 것이라면 그건 하지만 완전히 무시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안내된 대로 백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예를 들어 플레이 스토어에서 에뮬레이터 같은 것을 다운로드해서 휴대폰에 설치하고 백업을 했다고 해도 복원할 때는 그 앱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처음에 그 앱을 받았을 때와 지금 사이에 닌텐도의 변호사들, 그러니까 변호사 어벤져스가 세상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제작자를 찾아내서 결국 그 위에 모여서 불법적인 쓰레기로 그를 무너뜨렸죠. 그래서 그 애플리케이션은 더 이상 플레이 스토어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글이 자기 자신을 위해 만든 그 말도 안 되는 끈적한 메모 때문에 이제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하라고 하지만 더 이상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결국 백업해둔 애플리케이션은 사실 백업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백업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애플리케이션은 더 이상 플레이 스토어에 존재하지 않으니 정말 멋지네요.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을 더 이상 가질 수 없습니다. 물론 논리적인 사람이라면 여전히 인터넷에서 그냥 다운로드 할 수 있지만 구글은 곧 그것조차도 막으려고 하고 있으니 뭐 그건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죠. 이게 꽤 끔찍하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른 옵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 백업 시스템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백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제공하는 대로요. 이 모든 권한을 허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저장소나 언어 스위트, 그들의 프로그램에 백업할 수 있습니다. 즉, 휴대폰을 컴퓨터에 연결해서 그렇게 백업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 저장소로도 백업할 수 있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먼저 휴대폰 자체에 백업할 수도 있고 SD카드에 백업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타입C에 꽂는 플래시 드라이브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옵션을 선택할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기능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언어 기기에서만 복원이 가능해서 다소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또 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요. 디바이스 클론입니다.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특정 애플리케이션도 언어 기기들 사이에서 사용됩니다. 새로운 언어 기기로 바꿀 때는 이 앱을 사용해 보세요. 기존 데이터를 즉시 전송할 수 있어서 새 기기에서 바로 사용하기에 훨씬 더 편리하고 좋습니다. 백업할 필요도 없고 자동으로 다른 기기로 복제되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은 언어 기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언어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언어 기기들 사이에서 데이터를 옮길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며 이 앱을 사용해서 언어 기기에서 다른 브랜드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다른 제조사들도 비슷한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만듭니다. 이름만 다를 뿐 목적과 실행 방식은 거의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새 삼성 기기를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게 제 휴대폰입니다. 삼성은 스마트 스위치라는 자체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데이터를 옮기려는 휴대폰의 애플리케이션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기기에 스마트 스위치를 다운로드하고 삼성에서 제공하는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을 열어서 두 기기를 연결해야 합니다. 여기서 설명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옮기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기기들도 각자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으니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야 어떤 걸 찾아야 하는지 알 수 있겠죠? 화웨이는 폰 클론이 있고 오포와 원플러스는 클론 폰이 있으며 샤오미는 미무버, 모토로라는 모터무브와 비슷한 것이 있고 삼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스위치가 있습니다. 물론 구글에서 각 휴대폰 제조사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지 검색할 수 있지만 모든 제조사가 이런 용도의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세요. 예를 들어 인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방법이 가능하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고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정리했으니 실제 초기화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설정 앱을 열고 맨 아래까지 스크롤한 다음 다시 시스템 및 업데이트를 선택하세요. 이번에는 초기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휴대전화 초기화를 선택하면 이 과정에서 삭제될 데이터 목록이 표시됩니다. 이 시점에서는 이미 백업이 완료되었어야 하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휴대전화 초기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기에 화면 잠금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 페이지를 보기 전에 잠금 해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완료하면 이 페이지를 볼 수 있고 여기서도 기기를 백업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이 백업은 언어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즉 SD카드나 외장 저장 장치 또는 하이스윗 서비스로 백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나 언어 클라우드 자체로도 가능하지만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부분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 아래에는 초기화 또는 eSIM, 유지하며 초기화 옵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옵션은 eSIM을 삭제하면서 초기화할지 아니면 유지하면서 초기화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기기를 초기화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초기화 후에도 이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 eSIM을 사용 중이라면 eSIM 유지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휴대폰을 처분하거나 새 기기를 구입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eSIM도 사용하고 있었다면 중간 옵션인 초기화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옵션은 eSIM도 함께 삭제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장 초기화가 시작됩니다. 기기 초기화는 약 2분 정도 소요되며 완료되면 안드로이드 설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설정 화면이 보이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다시피 초기화가 완료되었고 원하는 대로 기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